서부 영화 음악 베스트 콜렉션 16. 서부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할리우드 영화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장르다. 1930년대 이후 태동하여 1960년대에 들어 최절정기를 맞이한 이 장르는 주옥같은 카우보이 송의 원천지로 컨트리 뮤직의 한 지류를 형성하기도 한다. 서부 개척 시대가 남긴 수많은 이야기들,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웨스턴 뮤직의 대표작들을 통해 정의의 사나이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보자. 1. 기병대. 존 포드가 유일하게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존 웨인이 반군 지역에 침투하는 연합군 장교 역을 맡았고, 북군 사령관인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은 영화의 주제곡 아이 레프트 마이 러브를 작곡하기도 한 스탠 존스가 카메오 출연하고 있다. 전체 작곡은 데이비드 버톨프가 담당했다.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인 미국 북군 사령부는 남군의 물량이 공급되는 빅스버그 철도를 폭파시키고 라 그랜지를 탈환하는 작전을 세운다. 존 말로우 대령 존 웨인의 지휘 아래 북부 연합기병 대원들이 진군을 시작하고 본부에서 헨리 캔들 소령 윌리엄 홀덴이 파견된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 출신의 행동파 말로우 대령은 군의관인 캔들 소령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남부 대저택 부근에서 야영을 하게 된 대원들. 저택에는 해나 헌터 콘스탄스 타워스라는 젊은 여자와 하녀만이 살고 있다. 해나는 말로우와 그 부하들에게 처음부터 지나친 호의와 관심을 베풀고 그를 이상히 여긴 캔들은 그녀가 숨어서 그들의 작전을 듣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모든 작전이 그녀에게 노출되자 말로우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함께 진군한다. 힘든 전투와 진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말로우와 해나의 싸움은 그칠 줄 모르고 그녀는 시시때때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붙잡히고 만다. 그런 와중에 말로우는 그녀에 도도하면서도 여린 성격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해나는 차갑고 화려한 귀부인에서 사랑을 아는 따뜻한 여인으로 변해간다. 말로우가 기다리던 기차에는 군수용품 대신 남군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재빠른 대처로 말로우의 대원들은 승리를 거두지만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남군의 추적을 받게 된다. 빅컨트리. 한 마을에 정착한 전직 선장이 물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면서 서부 개척 시대를 억척스레 헤쳐간다는 것이 빅컨트리다. 제롬 모로스 작곡의 더 비그 컨트리가 텍사스 대평원의 생활상을 묘사해주는 주제곡으로 쓰였다. 3. 돌아오지 않는 강. 로버트 미첨에 의해 구조된 로리 코라운과 마릴린 몰로. 그러나 코라운은 미첨의 말을 훔치고 그의 외동아들을 유괴하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몰로가 탐욕스런 남성들을 사이에 두고 부르는 동명의 주제가는 오락 영화의 묘미를 더해준다. 라이오넬 뉴먼, 켄 더비 공동 작곡의 주제가는 타이틀백에서는 컨트리 가수 테네시 어니 포드가 불렀다. 4. 리오 브라보. 존 T. 챈스 존 웨인은 텍사스 변방 작은 마을 보안관. 그가 부임하기 직전 보안관 대리 듀드 딘 마틴은 술주정뱅이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건달 조 버데 클라우드 아킨스의 듀드에게 모욕을 주고 저지하는 챈스를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더욱이 주변에서 조를 말리던 구경꾼 한 명을 죽이는 만행을 자행, 챈스는 마을 보안관으로 듀드의 도움을 받아 그를 체포한다. 이어 리오 브라보를 지나는 미 연방재판소 집행관에게 인계한다. 그렇지만 조의 동생은 부하들을 이끌고 형을 탈출시키려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챈스의 우군은 듀드와 스덤피 월터 브레넌뿐이다. 듀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주정뱅이, 스덤피는 챈스를 잘 따르지만 싸움질을 일삼는 절름발이 노인에 불과하다. 열악한 상황에서 챈스는 조와 또 다른 악당나단 고대존 러셀 형제들의 악행을 제압시킨다. 보안관 조는 매우 유능하지만 탈옥한 죄수를 통해 범죄자들을 응징하려고 할 때 그를 돕겠다고 나선 이들은 술주정뱅이, 절름발이 뿐이다. 철저한 영웅주의적 스타일인 존 포드의 방식과는 달리 폭스의 서부극은 주인공을 다소 희화화시키며 극을 전개해 관객들에게 갈채를 받아낸다. 가수 겸 배우 딘 마틴이 불러주는 마이 라이펄, 마이포니, 언드미와 악당들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밤 다소 처량한 트럼펫 연주로 들려주던 디미트리 티옴킨 작곡의 드 구엘로가 환대를 받았다. 또 속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의 히트 여세를 몰고 선보인 후속 작품이다.
몬코와 대령 더글라스는 서로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배신을 하면서 인디오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나선다. 전체적인 내용은 현상 수배가 걸린 무법자만을 골라 처치하는 두 사람의 바운티 킬러가 강도단을 추적한다. 현상금을 노리고 악인을 처단하는 떠돌이건 맨망고와 북군 대령 출신 모르티머는 인디오가 강탈한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속고 속이는 혈투를 벌인다. 이들의 싸움을 엔니오 모리코네가 적막한 휘파람 주제 음악으로 표현해 서부 사나이들의 황량한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6. 셰인 존 웨인이 강인한 남성상을 과시했다면 또 다른 서부 사나이 알란 라드는 인정 많고 사려 깊은 면모를 드러내 거친 서부국의 건조함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다. 셰인에서 드러낸 현란한 사격 솜씨와 함께 마을 아칸을 제압하고 홀연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아련한 동정을 불러일으킨다. 전직 총잡이가 악당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한 가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악의 뿌리를 처단해 나간다. 이 와중에 싹튼 총잡이와 꼬마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묘사된 셰인은 잭 셰퍼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라스트 신에서 떠나는 셰인을 향해 돌아와 셰인 하고 외치는 꼬마의 절규가 인상적이다. 이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빅터 영 작곡의 더 콜 오브 더 파 어웨이 힐즈가 흘러나오고 있다. 7. 석양의 무법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콤비를 이뤄 완성한 서부 3부작 결산편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선악의 대결을 펼치는 세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극장 개봉은 석양에 돌아오다. TV 방영은 속 석양의 건맨, 비디오 출시는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2등으로 출시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지가 쌓여있는 망토, 시가를 입에 문 채 늘 우수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서부 사나이 블론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남북전쟁이 한창인 때의 블론디는 멕시칸 총잡이 투코엘리 왈라치와 함께 동업 중이다. 투코는 현상범, 블론디는 그를 잡아 현상금을 챙긴다. 투코가 교수형을 당하는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린다. 이때 투코를 매달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투코는 목숨을 건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남서부 일대를 휘저으며 위험스런 게임을 해나간다. 한편 센텐자리 반 클림나 불리오는 범죄자는 20만 달러의 거액이 묻힌 장소를 추적 중이다. 투코와 블론디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목숨을 담보로 실랑이를 벌인다. 블론디는 투코가 그를 배신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그 돈주머니가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알게 된다. 숱한 곡절 끝에 마침내 묘지에 도달한 3인. 이들은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삼각의 위치에 서서 긴장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최후 승자는 블론디가 차지한다. 엔니오 모리코네와 휴고 몬테네그로 악단이 힘을 합쳐 선보인 남성 사우트 창법과 강한 트럼펫 리듬이 독특하다. 영화의 히트로 후속작으로 선보인 것이 헨리 폰다. 찰스 브론슨 주연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이다. 8. 알라모 1835년 12월 텍사스 독립전쟁 초기 텍사스 의용군 부대는 멕시코 군을 몰아내고 샌 안토니오 시와 알라모 요새를 점령한다. 샘 휴스턴 등 몇몇 텍사스군 지도자는 소수의 병력으로 멕시코 대군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가 판단하고 샌 안토니오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알라모 의용군들은 후퇴하기를 거부했고 이후에 1836년부터 멕시코 대통령 산타안나 장군 루벤 파딜라이 이끄는 멕시코군이 샌 안토니오를 탈환하고 알라모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1836년 2월 23일 멕시코군은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남쪽에서 접근해 알라모 요새에 대한 포위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멕시코군은 800명에서 6억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으나 알라모 요새를 지키는 텍사스 의용군은 소수 부대에다가 텍사스 주민과 나중에 보강된 증원군까지 포함해서 겨우 186명 정도였다. 텍사스 의용군의 지도자는 제임스 보이리차드 위드마크 대령과 윌리엄 트래비스 대령 로렌스 아비, 데이비드 크로킷 대령 존 웨인도 텍사스 의용군 수비대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3월 6일까지 13일에 걸쳐 멕시코 군에 대항해 저항했으며 막바지에는 탄약이 떨어져 총을 막대기로 쓰며 저항한다. 그러나 마침내 1836년 3월 6일 멕시코군은 외벽에 무너진 틈을 타 물밀듯 들어왔고 텍사스 의용군은 전멸당하고 만다. 멕시코 군 병력도
일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다. 알라모 전투는 텍사스 독립전쟁 당시 텍사스 주민 186명이 알라모 요새에서 수 1000명에 달하는 멕시코 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전투를 다루고 있다. 알라모 요새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숨막히는 각축전을 묘사한 영화는 존 웨인 연출, 주연으로 상업적 성과를 거두었다. 라스트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공격 장면은 스펙터클한 장관을 연출한다. 텍사스주 브레커빌에서 로케이션했다. 디미트리 티옴킨이 작곡을 담당. 알라모 요새 총공세 전날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깨뜨려준 더 그린 리브즈 어브 서머는 포크 그룹 브라더스4의 노래로 히트된다. 9. 영마차. 존 포드 감독이 1924년 무성 영화로 만든 철마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인 영마차는 무명의 키다리 존 웨인을 일약 스타덤에 올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후 두 콤비는 숱한 걸작 웨스턴물을 선보이면서 영화계의 흥행 메이커가 됐다. 로즈버그로 향하는 영마차 안 각양각색인 여러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살인 누명을 쓰고 투옥됐다가 탈옥한 무법자 링고 키드 존 웨인, 마을에서 쫓겨난 매춘부 달라스 클레어 트레버, 말솜씨 좋은 사기, 도박꾼 해필드 존 캐라디노와 면허를 빼앗긴 주정뱅이 의사 조시아 토마스 미첼, 고객의 돈을 가로챈 은행가 버겐디 드바인, 보안관 사무엘 도널드 믹과 남편을 찾아가는 여인과 전도사, 술집 주인 등이 합석하고 있다. 링고 키드는 누명을 벗고 복수하기 위해 진범을 찾아가는 중이다. 보안관 사무엘은 링고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탑승한 영마차는 인디언 추장 제로니모의 영토로 들어서자 곧바로 아파치 족의 습격을 받는다. 이에 링고 키드의 영웅적인 활약에 힘입어 위기천만의 영마차 고객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아리조나와 유타주의 절경이 눈요깃거리를 제공했다. 어네스트 로드스버그의 소설 스테이지 투 로즈버그를 각색했다. 삽입곡 리스트 중 트레일 투 멕시코, 베리미 나떠론, 플레어리는 다양하게 편곡된 곡들이 화면을 채색해주고 있다. 10. OK 목장의 결투. 와이어트 보안관과 악의 무리 클랜튼 일당과의 결투를 다루고 있다. 시종일관 긴박감 넘치는 액션 장면으로 서부국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치과 의사다 칼리 데이커크 더글라스는 서부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면서 떠돌이 도박사로 변신한다.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총구를 들이밀던 악당이 닭의 공격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졸지의 닭은 살인죄로 갇혀 교수형 당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빠진다. 이때 전설적인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버트 랭카스터의 도움으로 탈옥한다. 얼마 후 닭은 와이어트가 보안관으로 있는 다찌시티에서 제외한다. 은행 강도범들이 다찌시티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와이어트는 자신을 도와줄 우군이 없어 고심하고 있을 때 닭이 합세해 강도범들을 응징한다. 한편 와우어프는 보안관을 그만두고 여자 도박사 로라론다 플레밍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톰스톤 마을 보안관인 동생 버질 어프존 허드슨의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닭과 함께 톰스톤에 도착한다. 와이어트 형제와 닭은 클랜튼 일당과 치열한 총격전 끝에 악의 세력들을 모두 처단한다. 와이어트는 보안관 생활을 청산하고 로라를 찾아 떠나고 닭은 다시 도박판을 기웃거린다. 라스트 씬에서 클랜튼 일당을 응징하고 평민으로 살겠다는 와이어트 보안관의 발걸음을 따라 흐르던 프랭키 레인의 주제곡 건파이트 앳 더 OK 코랄 등은 박수갈채를 이끌어낸 서부 명곡으로 남아있다. 작곡 디미트리 티옴킨, 레온 우리스의 군더더기 없는 각본도 찬사를 얻어냈다. 11. 자이언트. 에드나 퍼버의 원작 소설을 근간으로 한 이 작품은 텍사스의 거부 땅 주인의 이대간의 세월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사랑을 묘사하여 큰 반응을 불러 모았다. 땅 부자 조단 빅 베네딕트 로 커드슨 종말을 구입하기 위해 버지니아주에 있는 린튼가를 찾아온다. 그곳에서 린튼 폴 픽스의 딸 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만나 호감을 느껴 마침내 결혼한다. 결혼 후 레슬리는 조단을 따라 장시간 열차 여행 끝에 거대한 대륙 텍사스에 도착한다. 자동차로 며칠을 돌아봐야 할 정도로 광대한 대지를 갖고 있는 조단의 농장을 보고 레슬리는 입을 다물 줄 모른다. 레슬리는 목장 생활을 익히기 위해 여기저기 살피고 다닌다. 그러던 중 남편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제트 링크 제임스 딘과 접근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안내한다. 레슬리가 들어온 뒤
점차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에 불쾌해하던 남편의 누이 루즈 캐롤 베이커가 사나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낙마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누이는 유언으로 제트 링크에게 땅을 상속으로 남긴다. 제트는 불모의 땅 대신 현금을 주겠다는 조단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땅에 자기 소유의 목장을 건설한다. 세월이 흘러 제트의 땅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막대한 재산을 쌓게 된다. 제트는 거부가 될수록 레슬리에 대한 사모의 정을 느껴 갈등하게 된다. 제임스 딘의 유작 남부 보전 미니어 사우스 오브 더 보더 옐로우 로즈 오브 텍사스를 주제곡으로 사용하여 화제가 됐다. 작곡은 디미트리 티옴킨. 12. 잔이 기타를 위안 삼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잔이 기타라는 한 사나이와 술집 여주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로맨스가 이전의 서부극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감상을 불러일으켰다.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에 이어 감독 니콜라스 레이의 유명세를 더해준 작품이다. 뮤지컬 스타일의 전개 기법과 칼라, 화면, 애조띤 패기리의 주제곡 등이 서부 명작으로 남게 된다. 전직 총잡이 잔이 기타 로간 스털링 헤이든, 애인 비엔나 조안 크로포드로부터 술집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녀는 그곳에 기차역을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비엔나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엠마 스몰 메르세데스 맥켄브리지은 거의 광분 상태에 빠져 사람들을 이끌고서는 비엔나의 술집을 불태우면서 그녀의 계획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린다. 어네스트 보그나인, 메르세데스 맥켄브리지의 망나니, 역과 조안, 크로포드의 모성에 깃든 연기가 흥미감을 배가시켰다. 빅터 영 작곡, 패기리 노래의 동명 주제가는 지금까지 애청되는 영화 음악 명곡이다. 13. 장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후계자를 자처 한 프랑코 네로 주연의 웨스턴 멕시코 국경지대 미국인 잭슨 에두아르도 파르도가 멕시코인 휴고 로드리게스 오세 보달로를 우두머리로 한 라이벌 갱단은 장고라는 총잡이의 출연에 긴장한다. 그는 마리아 로레다나 너스 시앵나는 여인을 데리고 국경지대에 호련히 도착한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 윈체스터 패거리들에게 응징의 총구를 가한다. 이어 로드리게스 일당과 총과 금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결전을 펼친다. 아내의 죽음 이후 회의주의자가 된 장고는 악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응징의 방아쇠를 당긴다. 1972년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가 작곡으로 명성을 얻은 칸손의 가수 겸 작곡가 루이스 이. 바칼로프가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다. 로키 로버츠가 불러준 주제곡 장고가 영화 흥행에 일조한다. 14. 하이눈 은퇴한 보안관이 부패한 악당 패거리들을 응징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하이. 눈은 서부극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명작. 헤이들리빌 마을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윌 케인 게리 쿠퍼, 에이미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식을 올린 후 보안관을 그만두고 마을을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5년 전 그에게 붙잡혔던 프랭크 밀러 이안 맥도날드가 케인의 결혼식 날 정오 마을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밀러는 케인에게 체포될 때 복수를 맹세했었는데 지금 밀러와 일당은 그때 맹세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 가족들을 총격전으로 잃었던 에이미는 케인에게 도망치자고 권한다. 케인은 밀러가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기로 결심한다. 에이미는 혼자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마을 사람들도 프랭크의 보복을 두려워해 케인의 처지를 수수방관한다. 결국 케인은 혼자서 프랭크 일당과 싸워 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했음을 입증시킨다. 게리 쿠퍼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나무상을 안겨주었다. 그레이스 켈리의 청순한 매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디미트리 티옴킨 작곡, 컨트리 가수 텍스 리터가 부르는 두 낫, 포세이크 미, 오 마이 달링은 서부극의 전설적인 작품으로 남는 데 기여한다. 15. 황색 리본 나단 브리틀 대위존 웨이는 군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부대 순찰을 한다. 이때 대규모 인디언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간파한 그는 부대원들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목숨을 건 전투에 나서게 된다. 퇴역을 코앞에 둔 기병 장교가 본의 아니게 인디언들의 독립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황색 리본은 제7. 기병대가 인디언들에게 전멸당한 187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다. 주제가로 사용되고 있는 She Wear a Yellow Ribbon은 남부 민요로 익히 알려진 곡이다. 미합 중국 기병대가로 쓰이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곡이 된다. 역마차
리오 그란데와 함께 존 포드의 기병대 3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6. 황야의 무법자. 마카로니 웨스턴의 존재를 과시한 황야의 무법자는 특히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휘파람과 일렉트릭 기타, 여기에 중후한 남성 합창단, 화음이 조화를 이룬 주제 음악으로 신선한 화제가 됐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황야의 무법자를 통해 유럽 감독의 시선으로 미국 근대 역사를 풍자해 새로운 사조의 서부 영화 연출자로 급부상한다. 그가 제작한 일련의 서부극은 1950년대 존 웨인으로 상징되는 미국 스타일 서부극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여 현지 비평가들로부터 이탈리아산 서부극 스파게티 웨스턴의 탄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황야의 무법자의 메가톤 그 비트에 용기를 얻어 레오네 감독은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건 맨 2등을 공개한다. 무명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1급 스타로 부각시켜준 스파게티 웨스턴은 영화사에서 무명의 사나이, 3부작이라는 애칭을 부여받고 있다.